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전략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죠, 스테이블 코인? 네, 맞아요.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주목하는지 그 계획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을 확 줄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원화나 달러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1대1로 딱 고정시키는 방식이죠. 1코인이 1원, 뭐 1달러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종류도 뭐 법정화폐를 담보로 잡는 USDC 같은 게 있고 다른 암호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방식도 있고요. 핵심은 결국 가격 안정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이걸 합쳐서 뭐 디지털 결제나 송금, 아니면 요즘 그 디파이, 거기에도 쓰는 거군요. 네,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가격이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걸까요? 자료에 보니까 해외 사례가 많던데요? 아, 네. 그 사례들을 보면 좀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JP모건 같은 경우는 JP모건 코인이라고 자체 코인을 만들어서요. 들어봤어요. 네, 이걸로 이제 기업 간에 실시간으로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요. 시티은행도 토큰화 예금이라는 걸로. 토큰화 예금,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약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걸로 국경 간 자금 이체를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죠. 와, 페이팔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낸다고 하고 뭐 마스터카드, 비자 다 뛰어들고 장난 아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이게 더 이상 그냥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JP모건, 시티 같은 전통적인 거대 금융기관들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어떤 핵심 인프라, 약간 배관 같은 역할로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운명 시스템의 배관이 디지털로 바뀐다.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한국 정부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만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정말 금융 인프라 자체가 변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구체적인 계획은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방향을 보면 네, 핵심은 역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걸 제도화해서 자꾸 커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달러에 너무 좌우되지 않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뭐 국부 유출 방지 같은 현실적인 목표도 있고요. 목표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제도가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나온 안이 뭐냐면 일단 100%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쌓게 하는 겁니다. 발행하는 만큼 확실한 담보를 갖추라는 거죠. 루나 사태 같은 걸 막기 위해서군요. 네, 그런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발행 주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전체 시스템은 한국은행이 감독하는 체계. 정부가 꽤 깊숙이 관여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발행 자체는 민간의 혁신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민간이 만들되 정부가 인가하고 감독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약간 민관 협력 모델 같은 거죠. 민간의 화력은 살리면서 안정성은 정부가 챙긴다. 그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제를 이끌 사람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거론되는 거고요. 김용범 실장 어떤 분인가요?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이분은 이제 기재부 차관도 하셨고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낸 아주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정책이랑 금융 시스템은 뭐 훤히 아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해시드 리서치 대표로 있으면서 웹3라고 하죠. 그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인터넷 이쪽이랑 디지털 자산 연구 경험도 있어요. 전통금융이랑 신기술 쪽을 다 아는 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과 민간의 어떤 기술적 측면 이걸 다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 평가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분의 생각이 정부 전략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나요? 김 실장님의 견해는 정부 전략의 핵심 논리랑 거의 같아요.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G3를 넘어서 G2,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G2요? 목표가 크네요. 네, 그러려면 우리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게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냥 해외 거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키고 또 해외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금융시장을 너무 장악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거시적인 접근이네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걸 하다 보면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부작용이나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보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고요. 김 실장님도 몇 가지 안전장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우선 은행들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중개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입니다. 은행을요? 왜죠?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너무 급격하게 단절되거나 혼란이 오는 것, 그걸 막으려는 거죠. 소위 탈중개 우려를 좀 완화하려는 거고요. 완충 역할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명 기반의 디지털 지갑을 쓰고
자금 추적 시스템을 잘 만들면 오히려 자금 세탁 같은 불법적인 사용은 현금보다 더 막기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100% 준비금 제도랑 정부 인가, 감독 체계가 가장 기본적인 안정권이 될 거고요. 네, 안전장치도 고문하고 있군요. 그럼 이게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그냥 금융이나 결제 이쪽에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김 실장님이 또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디지털 지갑과의 연계입니다. 디지털 지갑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지갑을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럼 이게 정부의 행정 서비스나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을 확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복지수당 같은 걸 그 지갑으로 바로 쏴주고 세금도 그걸로 내고 공공 서비스 이용도 그 지갑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편하겠는데요? 네, 사용자 편의성도 엄청 높아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건 진짜 단순한 화폐 도입을 넘어선 얘기네요. 정부 서비스 전달 방식의 혁신까지. 맞습니다. 김 실장님은 한국이 이미 디지털 기술 수용성도 높고 예전에 정책 시스템 수출 경험도 있고 또 컨텐츠나 결제, 플랫폼 이런 걸 잘 융합하는 역량도 있으니 네, 그런 강점들이 있죠. 네, 이런 걸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충분히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결국 한국 정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뭐 새로운 결제 수단 이걸 넘어서서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와 정책 전달 체계까지 디지털로 바꾸는 아주 핵심적인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동력. 네, 김용범 실장을 중심으로 아마 추진될 텐데요. 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 100% 준비금, 명확한 감독, 그리고 민간의 혁신 존중 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단순히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서 한국의 미래 디지털 경제의 질서를 어떻게 그릴 거냐, 더 나아가서 디지털 국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를 넘어서서요, 디지털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하고 이걸 해외에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금융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지형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